동물들은 말 대신 다양한 울음소리로 감정을 표현하는데요. 반려묘가 하악하는 소리를 낸다면 외부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고양이 하악질에 담긴 의미와 해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양이 3마리가 어선더선 함께 살고 있다는 별이네 가족. 그런데 갑자기 별이가 하악질을 한다? 순식간에 번진 아리와 별이의 싸움. 사이가 나쁜 고양이들의 관계 개선하는 방법.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알아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수원시. 안녕하세요. 애니멀 시그널을 샀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서니 여러 마리의 고양이들이 눈에 띄는데요. 카메라에 관심을 보이는 이 녀석은 누군가요? 저희 집 카이고요. 만으로 3살 수컷 고양이입니다. 벵갈 고양이이고요. 카이 같은 경우엔 사람한테 친근하고 그리고 고양이한테도 좀 친근한 성격이에요. 그때 카이에게 장난을 거는 한 고양이. 이 친구의 정체는? 저희 둘째 아리고요. 사람이나 동물들한테 이제 호기심이 있어서 좀 잘 다가가는 성격인데요. 사람 손을 좀 잘 안 타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녀석은 누구예요? 저희 집 셋째 별이고요. 사람한테 조금 친근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고양이들한테는 좀 엄청 예민한 성격을 보여주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한 지붕 아래 3마리의 고양이가 동고동락 중이라는데요. 언뜻 보기에도 사이가 좋은 카이와 아리와 달리 홀로 동떨어져 있는 별이. 3마리 고양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가로운 오후. 고양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보호자. 카이는 장난감에 폭 빠진 눈치인데요. 옳지, 점프 잘하잖아. 그와 달리 전혀 관심이 없는 별이와 아리입니다. 이런 아이들과는 어떻게 가족의 연을 맺게 된 건가요? 셋째 동생이 처음에 카이를 입양을 했는데요. 알러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저한테 오게 됐고요. 카이가 혼자서 너무 심심해하고 좀 힘들어 할까봐 그래서 아리를 데려오게 됐습니다. 카이랑 아리랑 이제 서로 친구처럼 또는 뭐 오빠 동생처럼 되게 잘 지내는 그런 관계였었어요. 제가 이제 고양이 2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아는 지인이 별이를 키우다가 성묘가 돼서 파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키우니까 한번 저한테 제의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파양할 거면 저한테 보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3마리를 키우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한 가족이 되었다는데요. 그중에서도 수시로 애교를 부리는 별이에게 보호자는 홀라당 마음을 빼앗겨 버렸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탐탁치 않게 지켜보는 아리. 아리의 눈치에 별이가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데요. 아리가 가까이 다가오자 별이가 하악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급기야 싸움으로 번지고 마는 모습. 자리를 피하는 별이를 기어이 쫓아가 공격하는 아리. 별이가 하악질을 해보지만 아리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참을 소파 밑에서 나오지 못하는 별이. 카이 그만! 멈춰! 카이가 참여를 하게 되면 진짜 피가 날 정도로 엄청 심하게 이제 싸워서 아리랑 싸울 때는 그래도 저희가 막 엄청 심하게 말리는 편은 아니고요. 이제 카이가 참여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때 저지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사이가 나빠지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별이가 먼저 하악질을 하면서 당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똑같았어요. 막 2년 전부터 지속된 별이의 하악질로 인해 급속도로 관계가 악화된 건데요. 발바닥이 찢어져서 피가 나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털이 뽑혀 있는 거는 뭐 다반사고요. 잘 때도 엄청 심한 소리가 나서 저희가 나와서 다시 저지시키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의 싸움을 말리다 상처를 입기도 부지기수. 보호자가 없는 사이 또다시 별이가 크게 다칠까 늘 마음을 졸인답니다. 추루 먹자. 일로 와. 간식을 줄 때 꼭 별이가 못 먹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동시에 나눠서 주는 걸로 이제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즐겁게 간식을 먹는 카이와 아리. 하지만 별이는 주변을 맴돌며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데요. 별이 이리 와. 아유 별이 또 못 먹었어. 아유. 집에서 늘 눈치를 보는 별이가 안타까운 보호자. 하지만 그마저도 아리는 가만히 지켜보지 않는데요. 결국 또다시 자리를 피하고 마는 별이. 항상 붙어 지내는 카이와 아리와는 달리 별이는 늘 외톨입니다. 아리랑 카이는 굉장히 잘 지내고요. 별이 같은 경우에는 왕따를 당한다던가 또는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카이랑 아리는 아니지만 별이한테는 스트레스의 상황이 될 것 같고 이게 좀 혹시나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별이의 하악질로 인해 악화됐다는 세 마리의 관계. 별이의 시그널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별이를 구원해줄 그분이 왔습니다. 예. 아유, 안녕하세요. 네, 심영주 박사입니다. 들어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네, 불러서 감사합니다. 어이구, 요 새 녀석인가요? 네. 저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캣타워나 캣풀 같은 것들을 한쪽 구석에 보통 설치를 하시는데 그거를 그 가운데 이렇게 딱 놓으셔가지고 그게 제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가운데 딱 있는 게 아주 인상적이네요. 지금 이제 꼬리를 흔들고 가장 먼저 별이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보는 전문가. 심하게 위축이 되는 건 아닌데 긴장감은 계속 감도는 상황인 거고. 사실은 이렇게 이어서 환경 점검을 할 차례. 현재 고양이 화장실 3개 모두 한 곳에 놓아둔 상태였는데요. 문제점은 뭘까요? 아마 화장실 많이 준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화장실이 한 군데 몰려 있으면 그 화장실을 하나로 보는 게 고양이 입장에서 문제. 자신의 어떤 섹터, 세력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럼 이제 중심부가 겹쳐져 있는 거죠. 그러면 저 안에서 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먹이들은 어디에다 주시나요? 이쪽에 먹이랑 물은 저쪽에 있고요. 이번에 발견된 문제점은 삐. 경고음의 이유를 혹시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화장실처럼 나눠서 아주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갖고 계신 집사님이십니다. 핵심 세력권들이 중첩돼가지고 겹쳐져 있고 이것을 쟁탈하기 위한 이런저런 긴장감들. 아니 먹이도 많고 물도 많은데 왜 굳이 DNA에 그게 녹아있는 거예요. 먹이 공간이라든지 또는 배변 공간에서 중첩되게 하면 계속 그 안에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고 유지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확실하게 풀어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한 번씩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별이의 하악질로 인해 고양이들의 관계가 악화되며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세력권이 겹친 고양이들의 스트레스 때문이었네요. 고양이 3마리의 관계를 유심히 지켜보는 전문가. 이들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일단 환경은 매우 우수한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개체군 내 가벼운 수준의 어떤 뭐 긴장감이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별이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그 이제 기폭제가 있으면 가끔 그게 이제 터져 나오는 거고 다만 몇 가지를 조금 개선하면은 현재 이러한 스트레스를 좀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시작된 환경 개선 시간. 현재 고양이 마리수보다 여유 있게 추가로 화장실을 배치해 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 곳에 모여있던 화장실도 분리시켜 줍니다. 제일 좋은 거는 세력권 자체를 완전히 넓게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내 공간이라고 해서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 화장실의 개수 자체를 넓힘으로써 마치 공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 같은 효과를 주고 싶은 거죠. 각각의 화장실을 집안 곳곳에 배치시켜 고양이들의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시켜 줬습니다. 자, 이제 화장실을 옮겼으니까 밥그릇도 조금 저희가 흩어놓도록 하죠. 밥그릇을 놓을 때 핵심은 뭐냐 하면 그 밥그릇하고 물그릇은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되고 동시에 화장실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어디가 좋을까요? 하나는 여기. 네, 좋습니다. 네. 네, 요거 하나는 어디다 두면 좋을까요? 이거는 네. 이쪽에다가. 예. 집안 구석진 공간에 밥그릇을 배치하는 보호자. 적절하게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 최대한 안쪽에 안 보이는 곳에다가 놔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일단 안쪽에 지금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별이의 입장에서는 먹이를 먹을 때마다 신경이 쓰여서 다른 고양이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밥을 잘 먹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마른 게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기인을 할 거예요. 각각의 밥그릇과 물그릇을 구석진 공간에 놓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또 뭔가를 준비하는 심용주 전문가. 같이 여기 한번 앉아보실까요? 이것들은 다 뭐예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른바 먹이 퍼즐을 만들 겁니다. 바로 휴지 심을 이용해 간단한 먹이 퍼즐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바로 관심을 보이는 카이. 별이도 금세 호기심을 갖네요. 이런 거 보통 오면은 그냥 대부분 뜯어서 버리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고양이를 위한 일종의 미로 또는 은신처, 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쉽게 버리는 택배 상자만 있으면 준비 완료. 상자에 구멍을 낸 후 이어 붙여주기만 하면 완성인데요. 이런 것들이 고양이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고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상을 대체할 수 있는 놀이를 준다든지 또는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고양이들의 은신처를 만들어주면서 고양이의 삶을 전체로 더 충만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상자 은신처를 통해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시켜줬습니다. 얘는 지금 자리 잡았는데요? 고양이들도 조금 그냥 일반 동물들처럼 좀 더 제가 이제 고양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너무 심한 걱정보다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빨리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많이 깨달았어요. 그동안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하악질을 일삼았던 별이. 앞으로는 다른 고양이들과도 편안하고 사이좋게 지내길 바랄게.